경산, 김하나가 태어나고 자란 작은 마을은 평화로웠지만 가난한 고지였어요. 석양이 질 때 황금비두로 물든 논들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강은 마을을 수십 년 동안 조용히 감싸 안았죠. 하나의 가족은 작은 기와집에 살았는데 아버지 이상원 씨가 직접 심은 망고와 감나무가 가득한 정원이 있었어요. 하나의 어머니 박은진 씨는 세월의 풍파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근면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하나를 사랑으로 키우려고 노력했죠. 아버지 이상원 씨는 과묵하고 엄격했지만 딸을 매우 아꼈어요. 그는 하나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멀리 갈 수 있지만 절대 내 뿌리를 잊지 마라. 하나는 가족의 자랑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매우 잘해서 항상 반에서 1등을 했죠. 선생님들도 항상 칭찬하셨어요. 박은진 씨네 하나는 정말 장래가 촉망되네. 성실하고 똑똑하기까지 하니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박은진 씨는 어려움 속에서도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나가 대학에 합격한 날, 아침에 합격 통지서를 받은 온 가족은 기쁨에 휩싸였어요. 박은진 씨는 마을을 뛰어다니며 기쁜 소식을 알렸고 이상원 씨는 조용히 술을 꺼내 친한 친구들을 불러 함께 축하했죠. 하나야, 내가 공부만 잘하면 부모는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 박은진 씨는 깨끗하게 빨아놓은 낡은 가방을 하나에게 건네면서 말했어요. 하나가 서울로 떠나는 날, 온 가족은 감동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상원 씨는 딸의 손에 몇 장의 돈을 쥐어주며 말했죠. 이건 엄마 아빠가 모아둔 돈이다. 가서 밥 잘 챙겨 먹고 부족하면 바로 말해라. 하나는 버스에 앉아 엄마가 길가에서 손을 흔드는 작은 모습을 돌아보았어요. 엄마의 눈은 촉촉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서울에 도착한 하나는 고층 건물들과 혼잡한 도로, 그리고 고향에서는 보지 못했던 바쁜 삶에 압도되었어요. 처음에는 가족과 자주 연락했죠. 매주 주말마다 전화해서 학교 생활 이야기를 했지만 점점 바쁜 일상에 휩쓸려 갔어요. 하나의 마음은 점점 서울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마음 한편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부모님을 사랑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출신을 숨기기 시작했죠. 친구들이 너희 집은 어디야? 부모님은 뭐 하셔? 라고 물을 때마다 하나는 대충 얼버무렸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 나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았어. 고향에 대한 부끄러움이 커지면서 가족과의 통화는 점점 뜸해졌죠. 하나가 휴대폰을 보며 엄마의 번호를 보고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껐어요. 다음에 다시 전화해야지 하고 중얼거렸죠. 서울의 겨울은 예년보다 더 추웠어요. 차가운 바람이 골목골목을 훑고 하나가 사는 작은 하숙방의 틈새를 파고들었죠. 낡은 아파트 3층에 있는 방은 벽이 다 벗겨져 있었지만 하나는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기에 따뜻함을 느꼈어요. 하나는 여전히 매일 밤 창가에 앉아 고향에서 엄마가 보내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공부했어요. 하지만 점점 서울 생활에 휩쓸려 다른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죠. 하나가 사귄 새 친구들은 부유하고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친구들이었어요. 강슬기와 서유빈이 특히 자주 하나를 불러내 쇼핑하고 놀러 다녔죠. 이번 주말에 우리 영월로 놀러 갈래? 하나도 같이 가자. 서유빈은 들뜬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니, 나 바빠. 이번에는 돈도 다 썼고 오라고 말했죠. 강슬기는 하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술을 삐쭉 내밀었어요. 너는 맨날 공부만 해. 좀 즐겨야지. 다음에는 절대 거절하지 마.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하나는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친구들이 명품 옷을 입고 다닐 때마다 하나는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며 괴리감을 느꼈죠. 부끄러움은 점점 커졌어요. 친구들이 너희 부모님은 뭐 하셔? 너희 집은 어디야? 라고 물을 때마다 하나는 대충 우리 집은 중부 지역이야.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나는 혼자 힘으로 살고 있어 라고 답했어요. 그 말은 마치 진실인 것처럼 여러 번 반복되었고 하나 스스로도 그렇게 믿게 되었죠. 가족에게 전화하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죠. 박은진 씨가 전화하면
하나는 메시지를 남기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지금 바빠서 공부 중이에요. 나중에 엄마에게 전화할게요. 박은진 씨는 화내지 않고 답장을 보냈어요. 건강 조심하고, 여기 부모는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는 대학 마지막 해의 학교 강연에서 최민호를 만났어요. 그는 유명한 부동산 재벌의 아들이었죠. 최민호의 차분하고 세련된 모습에 하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강연 후, 하나는 용기를 내어 SNS 친구 신청을 했고, 최민호는 먼저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강연 재미있었나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최민호는 자주 하나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고, 고급 승용차로 하나를 데려다 주었죠. 하나는 자신이 꿈꿔왔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1년 동안 데이트를 한 후, 최민호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하나에게 깜짝 프로포즈를 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최민호는 하나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나는 당신의 출신은 전혀 상관없어요. 당신의 마음을 사랑합니다.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어요? 하나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겨났어요. 최민호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의 가족들은 과연 촌스럽고 가난한 자신의 출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결혼식 일주일 후, 최민호는 하나를 데리고 그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어요. 최민호의 가족은 서울 중심부의 대저택에 살고 있었죠. 최민호의 부모님은 개방적이고 예의 바른 분들이었지만 하나 가족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눈빛이 순간적으로 놀란 듯했죠. 언제쯤 부모님을 뵐 수 있을까요? 최민호 아버지가 물었어요. 하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저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시골에 친척들만 계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최민호 어머니는 하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하나야. 결혼은 중요한 일이니까 어떻게든 가족들이 참석해야지. 그 말에 하나는 더욱 걱정이 되었죠. 집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만약 엄마 아빠가 낡은 한복과 낡은 신발을 신고 결혼식에 나타나면 분명히 모두의 시선을 한몸에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고민 끝에 하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어요. 결혼식에 부모님 역할을 할 사람들을 고용하기로 한 것이죠. 봄날 아침, 서울은 따뜻한 바람과 활짝 핀 벚꽃으로 새롭게 단장한 듯 아름다웠어요. 하나는 단골 카페에 앉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앞에는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다고 믿는 남자 최민호가 있었죠. 최민호는 다정하게 하나의 손을 잡고 행복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다음 달에 결혼하자. 어때? 하나는 불안한 마음을 숨긴 채 살짝 웃으며 정말 그렇게 빨리? 라고 물었어요. 빨리 당신과 한 집에 살고 싶어요. 당신은 내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여자니까. 하나의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최민호를 사랑하고 그의 감정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초라한 가족을 생각하면 불안했어요. 다음 주, 최민호는 하나를 그의 부모님께 인사시키기 위해 집으로 데려갔죠. 최민호의 집은 큰 도로변에 있는 대저택이었고 검은색 철문이 열리면 울창한 나무 정원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대문턱을 넘자마자 발이 땅에 박힌 듯 굳어버렸죠. 최민호의 어머니는 따뜻하지만 탐색하는 눈빛으로 하나를 맞이했어요. 식사하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하나 가족에 대해 물어보았죠. 하나야,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니? 하나는 순간 당황해서 수저를 내려놓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부모님은 예전에 농사를 지으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최민호 어머니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는 그녀의 눈빛이 살짝 놀란 듯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최민호는 하나를 하숙집 문 앞까지 데려다주면서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모님이 당신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하셔. 결혼은 중요한 일이니까 양가 모두 다 함께해야 한다고 하셨지. 하나는 고개를 숙였고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엄마 아빠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골에 멀리 사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최민호는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렇다면
내가 같이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모셔올게라고 말했어요. 최민호의 말에 하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고향에 가면 그가 낡은 기와집, 황량한 들판, 낡은 옷을 입은 엄마 아빠를 보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하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가에 앉아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을 바라보았죠. 마음속에서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결혼식의 부모 역할을 할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었죠. 하나는 이벤트 업체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가 지긋하고 인자해 보이는 분들이 필요해요. 결혼식에서 제 부모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요. 몇 시간만 나타나시면 돼요. 업체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문제 없습니다. 저희는 전문 배우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정보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안도하며 이 계획이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숨길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죠. 이벤트 업체를 나서는 순간 하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 박은진 씨였죠? 하나야, 요즘은 어떠니? 결혼식도 다가오는데 엄마는 걱정이 너무 크다. 엄마 아빠가 돈을 조금 모아놨는데 서울 가서 웨딩드레스를 사주고 싶다. 하나는 입술을 깨물며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했었죠. 엄마, 괜찮아요. 여기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고향에 계세요. 하지만 엄마는 내 결혼식에 꼭 참석하고 싶다. 이렇게 큰 결혼식은 처음이라서. 하나는 멍해졌고 가슴이 꽉 막힌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엄마, 서울 오지 마세요. 저 지금 너무 바빠요. 결혼식 준비도 많고요. 박은진 씨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사랑이 넘쳤어요. 그래, 알았다. 건강 조심하거라. 전화가 끊기자 하나는 어둠 속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신이 이성적인 판단을 벗어나 가족에 대한 사랑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남들에게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 부모님을 계속해서 밀어냈죠. 3부는 차가운 도시 불빛을 바라보는 하나가 핸드폰에 뜬 엄마의 번호를 보며 긴 한숨을 내쉬는 모습으로 끝을 맺었죠. 3월, 서울은 화사한 꽃들과 결혼을 앞둔 설레는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서울 중심가에 있는 고급 호텔의 넓은 홀은 생화와 하얀 리본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죠. 오늘은 하나와 최민호의 결혼식이었어요. 하나는 그토록 기다려왔지만 동시에 불안함에 시달렸죠. 하나가 거울 앞에 섰어요. 고급 호텔의 화려한 드레스룸에서 빛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녀는 마치 공주 같았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마침내 그녀의 계획은 완성되었어요. 부모님 역할을 할 2명의 배우는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 신부 가족석에 앉아있다가 결혼식 본식이 끝나면 떠날 것이었죠. 결혼식장은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최민호는 밖에서 손님 맞느라 바빴죠. 친구들, 동료, 가족들의 파트너들이 가득했고 모두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신부가 너무 아름다워. 정말 잘 어울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하나는 드레스룸에서 나왔고 손은 가늘게 떨렸어요. 2 배우를 찾아보았죠. 그들은 멋진 옷을 입고 하나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는 가슴을 쓸어내렸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어요. 갑자기 결혼식장 문이 크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죠. 하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낡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박은진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발에는 낡은 신발이 신고 있었지만 깨끗하게 닦여져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죠. 박은진 씨는 천천히 홀 안으로 들어왔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자 행복한 눈물을 글썽였죠. 하나야, 엄마가 내 결혼식에 참석하러 왔다. 온 하객들은 숨을 죽였죠.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렇게 촌스러워? 신부 엄마인가 봐. 신부가 정말 창피하겠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얼어붙은 득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하나는 고개를 떨구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까봐 두려웠죠. 모두가 자신을 비웃고 가난한 가족에 대해 수군거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최민호가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는 박은진 씨에게 달려가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어요. 엄마, 왜 여기 왔어요?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박은진 씨는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는 그냥 내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다. 안으로 들어가진 않을게. 그냥 여기서 보기만 할게. 하나는 고개를 저으며 다급하게 말했죠. 엄마, 제발 부탁이에요. 제가 창피해요. 사람들이 엄마를 보고 저를 비웃는 거 싫어요. 박은진 씨는 멍해졌고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죠. 알았다. 그냥 이거 너에게 주고 싶어서 왔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고무줄로 묶여있는 작은 상자를 꺼내어 말했죠. 엄마가 직접 만든 간식이야.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상자를 보자 하나의 마음이 울컥했지만 그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하나는 화가 나서 상자를 엄마에게서 빼앗았죠. 엄마, 가세요. 필요 없어요. 박은진 씨는 조용히 떠나갔어요. 작은 몸을 떨면서. 홀 밖에서 이상훈 씨가 박은진 씨를 기다리고 있었죠. 넋이 나간 얼굴로 아내가 나오자 이상훈 씨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딸 만났어. 박은진 씨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죠. 아니,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더라. 이상훈 씨는 거친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으며 실망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어요. 괜찮아. 우리 딸도 이제 컸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두 사람은 조용히 호텔을 나섰고 도시의 번화함 속에 사라졌죠. 그 순간 최민호는 모든 상황을 목격했어요. 그는 하나를 바라봤고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최민호는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돌려 문 밖으로 나갔고 하나 부모님이 걸어간 쪽으로 향했죠. 하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최민호가 박은진 씨와 이상훈 씨를 따라갔죠. 어르신, 잠시만요. 저를 기다려주세요. 이상훈 씨는 뒤돌아보며 놀라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자네, 민호 맞나? 최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이런 일이 생기게 해서. 두 분을 모시고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두 분이 안 계시면 저희 결혼식은 의미가 없어요. 이상훈 씨와 박은진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머뭇거렸어요. 최민호는 이상훈 씨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부탁했죠. 저희 결혼식에 함께 참석해주세요. 이상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와 함께 호텔로 돌아갔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결혼식장으로 걸어 들어갔고 하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죠. 홀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고 모두가 이상훈 씨와 박은진 씨에게 시선을 집중했어요. 하나는 무대 위에 서서 발만 동동 굴렀죠. 모든 것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는 엄마가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상훈 씨는 거칠어 보였지만 불안한 눈빛으로 아내 옆을 지켰죠. 하나는 숨을 크게 쉬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최민호는 부모님을 모시고 신부석 맨 앞줄로 갔어요. 두 배우는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비켜주었죠. 모두가 시선을 집중했고 어떤 사람들은 당황해했고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들이 신부 부모님인가 봐. 촌스럽네. 신부가 부끄러워서 일부러 안 모셔온 것 같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하나를 향해 수없이 날아왔고 하나는 마치 수많은 날카로운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최민호가 무대로 돌아왔어요. 그의 눈은 다정했지만 엄숙함이 느껴졌죠. 그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로 홀 전체에 울려 퍼지게 말했어요. 결혼식을 시작하기 전에 맨 앞줄에 앉아 계신 특별한 두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숨을 죽였어요. 최민호는 이상훈 씨와 박은진 씨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이분들은 하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평생을 희생하신 부모님이십니다. 이분들은 제 아내에게 가장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홀라는 조용해졌죠.
하나는 최민호를 바라봤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녀는 최민호가 진실을 직면하도록 돕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길 원한다는 것을 알았죠. 최민호는 무대에서 내려와 하나의 손을 잡고 부모님께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다정하게 하나의 손을 엄마의 손에 얹어주었죠. 하나야, 내가 직접 엄마 아빠에게 말해봐. 하나는 박은진 씨를 바라봤어요. 박은진 씨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느껴졌죠. 그 순간 하나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마이크를 내려놓고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기적이고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엄마 아빠 딸이 될 자격이 없어요. 박은진 씨는 허둥지둥 무릎을 꿇고 하나의 손을 잡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래도 너는 엄마 아빠의 딸이야. 우리는 절대 너를 탓하지 않아.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 이상훈 씨는 말없이 옆에 서 있었지만 그의 눈은 하나를 향한 용서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홀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감탄했죠. 아무도 수군거리지 않았어요. 대신 홀 전체에 감동이 퍼져나갔죠. 최민호의 친척 어른 한 분이 이상훈 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정말 훌륭한 딸을 키우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하나가 며느리가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고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이상훈 씨와 박은진 씨 그리고 하나를 향한 존경과 찬사의 의미였어요. 예식이 끝난 후 하나는 부모님을 맨 앞줄에 모셨어요.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엄마의 미소를 보면서 하나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가벼운 마음을 느꼈어요. 최민호는 하나 옆에 서서 하나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내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들이야. 하나는 미소 지었고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커다란 바위가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죠. 5분은 하나와 최민호가 무대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끝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하객석의 친구들과 최민호 가족뿐만 아니라 평범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하나의 부모님이 있었죠. 예식은 감동과 정적 속에서 끝이 났고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하나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아직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최민호는 은은한 조명이 감도는 예식장 구석으로 하나를 데려갔어요. 하나야,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거야. 최민호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의 눈은 실망으로 가득했죠. 하나의 손은 떨렸고 웨딩드레스를 꽉 움켜잡으며 말했어요. 결혼식을 취소할 건가요? 최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취소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할 수는 없어.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속였어. 그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하나는 침묵했어요. 최민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오늘 결혼식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만들어낸 거짓된 결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하나는 부모님을 고향으로 보내드리고 이상훈 씨는 딸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줬어요. 엄마 아빠는 너를 탓하지 않아.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 차는 호텔을 떠났고 하나는 어둠 속에서 사라져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봤죠. 하지만 며칠 후 박은진 씨는 갑자기 쓰러졌어요. 이상훈 씨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하나에게 전화를 걸었죠. 내 엄마가 감기에 걸렸는데 걱정 때문에 더 아픈 것 같아. 전화를 받자마자 하나는 그날 밤 바로 고향으로 가는 차에 올랐죠. 하나가 해가 뜨기 전에 도착했을 때 작은 집은 대나무 숲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창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니 낡은 침대 위에 엄마가 누워 있었어요. 그녀는 헐떡거리고 있었지만 딸을 보자 눈을 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하나야, 왔니? 박은진 씨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나는 엄마 옆에 앉아 낡은 손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엄마의 가늘고 차가운 손을 잡은 하나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모두 다 제 잘못이에요. 박은진 씨는 다정하게 웃으며 하나가 어릴 적처럼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죠. 엄마는 너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 하나야, 내가 누구든 너는 언제나 엄마의 딸이야. 며칠 후, 하나는 고향에서 엄마를 간호했어요. 엄마에게 직접 죽을 끓여주고 차를 타주었죠. 작은 집에서 하나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평화를 느꼈어요. 도시의 불빛이나 화려한 결혼식장 대신 엄마 아빠와 마당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만 있었죠. 매일 저녁, 하나는 집에서 엄마와 함께 노을이 지는 들판을 바라보았어요. 어느 날 아침, 하나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최민호가 꽃바구니와 작은 선물을 들고 서 있었죠. 그는 하나를 보자 미소 지었고 그의 눈은 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버님이 전화하셔서 어머님 병문안 왔어. 하나는 최민호의 방문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의 따뜻함이 고마웠죠. 최민호는 집으로 들어가 박은진 씨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박은진 씨는 최민호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내 딸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네라고 말했죠. 최민호는 하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번에 온 건 하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당신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요.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고 와서 함께 살고 싶어요. 처음에는 이상훈 씨와 박은진 씨가 거절했지만 최민호와 하나의 설득에 동의했죠. 하나와 최민호가 사는 서울의 작은 집은 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이상훈 씨는 옥상에서 채소를 키우고 박은진 씨는 작은 꽃밭을 가꿨죠. 저녁에는 온 가족이 소박한 밥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웠어요. 하나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어요.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나와 최민호는 마침내 함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작은 정원을 가꾸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하나의 마음이 평화로워지자 일상 속의 모든 것도 자연스럽게 풀려나갔죠. 그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죠.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엄마와 함께 아침을 준비했고 저녁이면 최민호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다 같이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부모님은 작은 불씨처럼 춥기만 했던 집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죠. 최민호는 책을 읽다가 하나를 보며 가끔 미소 지었어요. 그는 완벽한 아내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작은 충돌은 있었지만 하나는 모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하나가 부엌에 들어갔을 때 엄마가 수돗물로 쌀을 씻는 것을 보았어요. 엄마, 여기 수돗물은 깨끗하지 않으니까 다음부터는 정수기 물을 쓰세요. 박은진 씨는 놀란 듯 말했어요. 고향에서는 늘 이렇게 했는데. 정수기 물은 너무 아깝다. 하나는 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의 검소하고 소박한 삶의 방식을 잊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게 일상 속에서 작은 의견 충돌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부모님의 깊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죠. 어느 날 하나는 일을 하던 중 박은진 씨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하나야, 오늘 일찍 퇴근할 수 있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깃찜 해놓았다. 바쁜 업무에 집중하던 하나였지만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고 네, 일찍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라고 답했어요. 저녁, 온 가족은 소박한 밥상에 둘러앉았고 하나는 어릴 적부터 먹던 익숙한 맛의 고깃찜을 먹으며 따뜻함을 느꼈어요. 박은진 씨는 하나에게 고깃찜 한 조각을 건네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딸, 하루 종일 바빴을 텐데. 많이 먹어라. 하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엄마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죠. 최민호는 이상훈 씨와 함께 옥상에서 텃밭을 가꿨고 둘은 서로를 이해하며 부녀 사이를 돈독히 했죠. 최민호는 이상훈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야기했어요. 저는 아버님이 안 계셨기에 따뜻한 가족이란 걸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최민호는 가족이란 함께 보듬고 아끼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밤, 하나는 박은진 씨와 함께 테라스에 앉아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박은진 씨는 하나의 손을 잡고 물었죠. 하나야, 엄마 아빠가 여기 있으면 너희에게 불편하지는 않니? 하나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여기는 엄마 아빠 집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계셔서 저는 더 평안해요. 박은진 씨는 눈물을 글썽였고 딸이 진심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죠. 엄마와 약속해. 앞으로 엄마 아빠를 위해 시간을 많이 낼게.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거야. 주말 아침, 최민호와 하나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함께 미래를 계획했죠. 최민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외곽에 작은 집을 지을까 해. 정원도 있고 연못도 있고.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야. 하나는 기뻐하며 말했죠. 그건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거야. 꼭 그렇게 하자. 최민호는 미소 지으며 다정하게 하나의 손을 잡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항상 가족이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온 가족이 옥상에 모여 앉아 함께 노을을 바라봤어요. 하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죠. 아무리 바빠도 가족은 늘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어 줄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는 부모님과 더 가까워졌고 행복은 그녀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이상훈 씨와 박은진 씨는 서울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작은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하지만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시험을 주곤 하죠. 어느 날 아침, 하나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옥상에서 이상훈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을 듣고 허둥지둥 달려갔죠. 이상훈 씨는 난간을 붙잡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상훈 씨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죠. 조금 피곤하구나. 오늘은 늦잠을 잤더니 하나는 불안했지만 아버지를 집에 데려가 따뜻한 물을 마시게 했죠. 하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했어요. 그날 저녁, 하나는 아버지에게 종합검진을 받도록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하나와 최민호의 강한 설득에 동의했죠. 이틀 후, 병원으로부터 검진 결과가 도착했고 하나는 이상훈 씨에게 심장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죠. 병이 꽤 오래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수술을 받으면 성공 확률이 높지만 미루면 위험합니다. 하나는 검진 결과를 손에 쥐고서 슬픔에 잠겼죠.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아픈 것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날 밤, 하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깊어진 주름이 있었고 어머니는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하나는 눈물을 삼키며 최민호에게 말했어요.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최민호는 하나의 손을 꽉 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괜찮아.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어. 부모님은 너를 낳아주신 분들이고 아버지께서 아파하시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하나는 부모님에게 아버지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죠. 박은진 씨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강하지만 아픈 것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거든. 너랑 민호가 결정하면 엄마는 모든 걸 다 응원할게. 이상훈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부모는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하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아버지께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제발, 저희를 더 이상 밀어내지 마세요. 이상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눈은 감동으로 가득했죠. 며칠 후, 이상훈 씨는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고 하나와 최민호는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박은진 씨는 끊임없이 염주를 돌리며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기도했죠. 시간이 멈춘 듯 흐르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안도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회복 기간 동안 하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죠. 하나는 휴가를 내고 아버지를 간호했어요. 매일 아침 엄마와 함께 아버지에게 차를 타주고 공원을 산책했죠.
최민호도 자주 이상훈 씨를 병원에 데려갔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아버지, 이제부터 모든 것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민호는 이상훈 씨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미소 지으며 말했죠. 어느 저녁, 하나와 엄마는 이상훈 씨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온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즐겁게 웃으며 시간을 보냈고 지난 걱정들은 눈 녹듯이 사라졌죠. 우리 딸, 정말 어른이 다 되었구나. 이상훈 씨는 하나를 보며 자랑스럽게 말했고 하나는 최민호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요. 모두 민호 덕분이에요. 그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지. 최민호는 그저 미소 지으며 식탁 밑으로 하나의 손을 꼭 잡았죠.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은 늘 하나여야 하잖아요. 하나는 인생의 모든 시련을 가족과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훈 씨는 수술 후 완벽하게 회복했고 하나와 최민호의 작은 집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매일 아침 이상훈 씨는 테라스에서 푸른 채소를 돌보고 박은진 씨는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죠. 하나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삶은 그녀에게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 주었어요. 어느 날 하나는 3년 동안 함께 일한 회사의 사장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하나 씨, 회사가 부산에 지점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하나 씨가 지점장을 맡아주면 좋겠네? 이건 당신의 커리어에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하나는 멍해졌어요. 그것은 그녀가 승진을 꿈꿔왔던 기회였죠. 하지만 하나는 테라스에서 식물을 돌보는 이상훈 씨와 남편 최민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박은진 씨를 바라보았어요. 만약 이 기회를 잡으면 최소한 1년은 부산에서 지내야 했죠. 그날 밤 하나는 최민호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만약 이 일을 맡으면 어떻게 생각해? 최민호는 고민하더니 말했죠. 나는 늘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 하지만 부모님을 생각해봤어. 하나는 침묵했어요. 그녀는 부모님이 걱정되었죠. 그들은 최근에야 함께 살기 시작했고 혼자 남겨지면 익숙해지지 못할 것 같았어요. 밤마다 하나는 잠을 설쳤어요. 만약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만약 부모님을 떠나면 부모님은 또다시 외로워질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하나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박은진 씨는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나야, 부산 지점 맡아봐라. 엄마는 내가 부모 때문에 기회를 포기하는 걸 원치 않는다. 하나는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 어떻게 아셨어요? 박은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내 남편이 이야기해줬어. 엄마는 우리 딸을 잘 알아. 너는 내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하나는 조심스럽게 지점장 제안을 이야기했어요. 이상훈 씨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부모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 둘은 어디에든 잘 살 수 있어. 가끔 전화만 해주면 된다. 최민호는 다정하게 말했어요. 나는 여기서 부모님과 함께 있을게. 부모님 옆에 내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가. 최민호의 말에 하나의 마음속 불안함은 사라졌고 가족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2주 후 하나는 부산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상훈 씨와 박은진 씨는 집 앞에서 손을 흔들어 주었죠. 박은진 씨는 작은 빵을 하나에게 쥐어주며 울먹였어요. 건강 잘 챙기거라. 시간 나면 꼭 집에 오고 하나는 엄마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네, 그럴게요. 부산에서의 생활은 순조로웠어요. 하나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고 지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어요. 그녀는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지점장이 되었죠. 하지만 늦은 밤, 혼자 아파트에 있을 때면 가족들과 함께했던 저녁 식사가 그리웠어요. 밤마다 화상통화를 했고 부모님은 하나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딸, 일 때문에 힘들지. 우리 둘은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연말, 사장은 하나를 사무실로 불러서 말했죠. 하나 씨, 뛰어난 성과 덕분에 서울 본사 북부 지점 관리이사로 임명하게 되었네. 하나는 멍해졌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하나가 서울로 돌아가는 날, 최민호는 공항으로 마중 나왔어요. 집에 도착하자 박은진 씨는 하나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하얀 국화꽃을 들고 하나를 맞이했어요. 이상훈 씨는 식탁에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놓고 기다렸죠. 하나는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 부모님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박은진 씨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죠. 엄마는 내가 돌아올 줄 알았다. 우리 가족은 다시 모였구나. 하나는 미소 지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가족이 항상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하나의 커리어는 성공적이었지만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늦은 밤, 하나는 아들에게 일기를 쓰며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렴. 가족은 내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이며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 항상 너를 반겨줄 거야. 일기를 덮고 옆에서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죠. 행복에 젖어 미소를 지었어요. 일요일 아침, 하나와 최민호는 부모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이상훈 씨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박은진 씨는 과일 껍질을 벗기고 있었죠. 최민호는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평온함을 느꼈죠. 그녀는 커다란 일들이 아닌 소중한 일상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요. 이야기는 온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으로 끝났어요. 작은 집 안에는 햇빛이 가득했고 하나는 행복에 잠겼죠. 마침내 그녀는 가족 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야기의 메시지. 어디를 가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가족은 언제나 당신을 반겨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